자, 2학년 우리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 지필평가 있는 날이다. 그죠? 오늘은 선생님이 1시간은 태양계에 관한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1시간은 뒤에 광합성과 에너지에 관한 문제풀이를 1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집중해서 잘 듣고 오늘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틀어놓고요. 소리 꺼놓고 어디 가지 마세요. 자, 틀어놓고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합니다. 1번 문제는 이 지방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지방은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자,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중위권 국가인 우리나라의 동쪽 하늘을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별의 일주운동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쪽 하늘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모든 천체가 동에서 뜨고요. 동에서 뜨고 서로 집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뜨는 모습을 고르면 되겠죠. 자, 올라오는 모습. 자, 우리나라에서 동쪽 하늘에서는 천체가 지평선 오른쪽 위로 비스듬하게 떠오릅니다. 자, 지평선 오른쪽 위로 비스듬하게 천체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이 답에 해당이 되겠죠. 자, 나머지 하늘은 어느 방향인지를 한번 보면요. 자, 왼쪽에서 내려와서 비스듬하게 지고 있는 2번 그림은 우리나라 서쪽 하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천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3번은 남쪽 하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폴라리스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운동을 하고 있는 4번 그림은 우리나라 북쪽 하늘에 해당이 되고요. 5번은 우리나라에서 관측되지 않는 하늘의 모습입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북반구의 어느 지점에서 별의 일주운동을 촬영한 것이다. P점에 위치한 별의 이름은 무엇인지 쓰고 촬영한 시간은 얼마가 되는지 A의 중심각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했죠. 자, P점은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P는 폴라리스에서 P 따가지고 이니셜만 따가지고 와서 별에서 P라고 하면 북극성을 얘기하더라. 자전축의 북쪽이 위치하고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P는 답은 북극성 이렇게 쓰면 되고 촬영한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별의 중심각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24시간에 별의 일주운동은 360도에 해당이 되고 이걸 계산하면 6, 4, 24, 66, 36. 4분의 60 하니까 15. 그래서 15도를 움직여요. 언제? 1시간에.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30도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15도는 1시간 동안 움직인 각, 중심각. 이때 30도를 움직였다면 이건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몇 시간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풀면 되고요. 안에 거 2개 곱하면 30도 곱하기 1시간이고 이건 밖에 거 2개 곱한 거랑 같더라. 15도 곱하기 X시간입니다. 그래서 약분해주면 2시간에 해당이 된다. X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3번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자,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서 보니까 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따져주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쓰면 됩니다. 자, 모든 천체들은 천체의 겉보기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모든 천체의 겉보기 운동은 자,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죠. 자, 근데 겉보기 운동은 왜 나타나냐면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해서 우리가 돌고 있지만 자, 우리는 마치 천체가 도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자, 우리가 자전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겉보기 운동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니까 자, 지구의 자전 방향은 그것의 반대인 서에서 동 이렇게 유추를 해서 기억을 합니다. 자, 이 방향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방향이니까 꼭 외우라고 했죠. 근데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 자, 지구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 달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인데 자, 이게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자, 요렇게 반드시 자, 유추해서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더라. 근데 태양이 뜨고 지는 건 결국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이다. 즉 자전은 반대인 서에서 동이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자, 괄호 1번이 맞는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괄호 2번을 보면요. 자, 달이 보이지 않을 때를 삭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삭 맞습니다. 자, 태양하고 같은 위치에 있을 때를 뜻하고 태양하고 같은 위치란 얘기는 낮에 달이 떠 있다는 얘기니까 자, 태양빛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삭이고요. 자, 괄호 3번을 보니까 자, 음력 15일 우리가 보름이라고 부르는 때죠. 매달 음력 15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고 예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즉, 자, 이때 달의 위상은 보름달이다. 자, 혹은 자, 망이다 라고 해야지 맞죠. 그래서 3번 문장은 틀렸고요. 자, 괄호 4번은 보니까 달의 위상이 매일 조금씩 변하는 까닭은 달의 공전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자, 맞는 문장입니다. 자, 지구가 여기에 있고 태양이 여기에 있어요. 자, 요 주변을 달이 자, 이 방향으로 공전을 해서 자, 이렇게 위치가 바뀌니까 자, 달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자, 괄호 5번을 보니까 자,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위치하면 지구에서 달을 볼 수 없다. 자, 요거 사계 위치에 있을 때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볼 수 없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태양빛 때문에 자, 너무 눈부셔서 보이지 않는 삭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천체들의 움직임을 자, 자전은 하루를 뜻하거든요. 하루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날 일자를 써서 자, 일주운동이라고 불렀어요. 자, 일주운동을 가려내면 되고요. 자,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자, 지구가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자,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 공전은 1년을 만들어내니까 자, 연주운동이라고 해서 자, 연주운동. 자, 이건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거죠. 자, 계절의 변화는 1년하고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자, 지구의 공전하고 연관 있는 현상이고요. 자연현상이고. 자, 지구의 일주운동 맞죠? 자, 별의 연주운동. 자, 선생님이 이 연자가 해 연자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공전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요. 자, 태양의 일주운동. 자, 자, 날일자라고 했으니까 얘 맞습니다. 그래서 자, 니은하고 리을이 우리가 지금 찾는 답이죠. 자, 지구의 자전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자, 기억하고 디귿은 지구의 공전하고 연관이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태양, 지구, 달을 나타낸 거다라고 했는데, 자, 위치를 보니까,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 것으로 봐서, 자,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월식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월식에 관한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달이 A의 위치에 있을 때, 지금 지구 그림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월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일식 들어간 걸 모두 지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5번 문제에 나오는 이런 그림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지금 A가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부분 월식이 아닙니다. 자, 부분 월식이 아니라 자, 개기월식에 해당되고, 자, 지구의 밤에 해당되는 모든 지역에서 월식이 관측되고 있다라고 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도 달의 위상에 관한 문제죠. 지금 이제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태양하고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삭에 해당이 되고요. 자, B는 관측자가 여기에 서서 하늘을 봤을 때, 자, 오른쪽 절반이 보이는 반달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상현 달의 위치고요. B가. 자, C는 자, 태양빛을 전면에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보름달의 위치죠. 망이라고 하고요. 자, D는 이제 관측자가 이렇게 서서 자, 우리를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빛을 받고 있는 이 절반이 우리가 보는 위치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관측자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자, 왼쪽 절반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 D의 위치에 있을 때가 하얀 달이고요. 자, E가 이제 요렇게 빛을 받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니까 오른쪽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관측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관측자가 봤을 때는 자, 왼쪽이 자, 쬐그맣게 보일 때예요. 이때가 자, 삭이 되는 사라지기 직전인 금음달의 모습입니다. 금음달.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달의 위치가 그 위치에서 보이는 달의 위상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A 아니에요. 자, 보름달 아니라 삭이라고 했어요. 안 보여요. 여기 얘가 삭이네요. 자, C 보름달이라고 했는데 안 보인다 했으니까 얘도 틀렸죠. 자, B는 오른쪽 절반이 보이는 반달이니까 얘가 답이네요. 자, D는 선생님이 왼쪽 절반이 보이는 하얀 달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E도 요렇게 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얘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자, 지구에 있는 사람이 요렇게 이 방향으로 달을 봤을 때는 왼쪽이 쬐끔 보이는 자, 금음달의 위치더라.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달이 C의 위치에 있을 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C, 망의 위치죠? 자, C. 자, 망이라고 써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옳은 것은 상현달 아니고 하현달 아니고 음력 15일이니까 아니고 자, 일식 아니고 월식이 일어날 때 모습이고요. 자, 요거는 음력 15일에 자, 보름달이 뜨고요. 가장 오랜 시간 관측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자, 이때 이제 밤 12시에 이렇게 두둥실 남쪽에 가장 높게 떠 있을 때거든요. 저녁 6시에 떠서 새벽 6시에 지는 달이기 때문에 가장 하늘에서 오랫동안 볼 수 있어요. 망이. 자, 8번 문제 한번 보자. 우리나라 북쪽 하늘에서 사진기를 3시간 동안 노출시켰어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45도 움직였다는 걸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시간에 15도 움직이거든요. 3시간 지났으니까 45도 움직였다. 세타는 45도다. 자, 하는 게 떠올라야 되고요.
일준동을 찍은 모습이에요.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면, 자, P는 폴라리스 북극성 맞죠? 자, 여기서 C가 아니라 세타인데, 자, 세타는 30도 아니고, 자, 선생님이 3시간 움직였으니까 45도라고 했고요. 자, 3시간. 자, 별들의 회전 방향은 A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몸으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모든 별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그래서 A가 아니라 B가 돼야 되고, 자, 원호. 여기서 선으로 나타나는 원호는 별들이 3시간 동안 이동한 경로를 자, 노출시켜서 빛을 필름에다가 자, 이렇게 받아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리을.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자, 여기 선생님이 어렵지 않죠? 이러면 자, 여러분들 짜증내려나? 자, 어렵지 않죠? 자, 8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북반구 중위도에서 별이 일주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림은 여기에서 자, 북극성이 가운데 있고, 자, 북극성이 가운데 있고, 자, 별들이 이렇게 도는 걸로 봐서 북쪽 하늘이네요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별이 일주운동하는 까닭은 지구 자전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서술로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하루에 한 바퀴가 자, 24시간에 한 바퀴 360도 돌아요. 이렇게 대답해도 되죠. 자, 9번 문제. 자, 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종이에다가 자, D만큼의 구멍을 뚫어서 실험을 해도 되고요. 자, 우리 교과서에는 D만큼의 지름을 가진 동전으로 자, 보름달을 덮어도 된다라고 했죠. 자, 선생님이 비례식을 세울 때는 자, 장단을 잘 맞춰줘라 라고 했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작은 삼각형의 지름 대 큰 삼각형의 지름은 자, 작은 삼각형에서의 거리 대 큰 삼각형의 거리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혹은 작은 삼각형끼리 묶어도 된다 그랬죠. 자, D 대 L은 자, 앞에 지름이 왔으면 뒤도 큰 삼각형에 지름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D 대 L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요거 순서 바꿔도 돼요. 자, 요렇게 순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자, D 대 D는 L 대 L 해도 같은 식이고요. 자, 얘도 순서 바꿔도 돼요. 그래서 L 대 D는 자, 얘 순서 바꿔서 L 대 D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 D 대 L 있나요? D 대 L이 없나요? 자, 그러면 아니 여기 있네요. 자, D 대 L. 자, 요걸 물어보는 문제니까 답은 D 대 L은 D 대 L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4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풀면 결과는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여서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한 작업은 아주 간단한 거였어. 그지? 자, 지름 작은 거 왔으면 지름 작은 거, 지름 큰 거. 그러면 길이 작은 거, 길이 큰 거. 이렇게 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지름 대 길이 왔으면 뒤에는 큰 지름 대 큰 길이 이렇게 오면 되고 자, 뒤에 있는 건 요거 앞뒤 순서만 바꾼 겁니다. 11번 문제 봅시다. 자, 앞에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묶든지 요렇게 그래서 D 대 L은 D 대 L 이렇게 하든지 자, 아니면 작은 거 큰 거끼리 묶어도 되더라. 자, D 대 D는 L 대 L 이렇게 자, 그래서 맞는 걸 찾아보면 여기에서 뭐 2파이 L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고요. 자, 앞에 작은 거 왔으면 뒤에 작은 거 오면 되죠. 1번에 바로 답이네요. 자, 1번이 답이고요. 아이고, 어디 갔어? 자,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지름이 왔으면 등호 다음에도 앞에 지름이 와야 되는데 틀렸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길이가 왔으면 자, 등호 다음에도 첫 번째 길이가 와야 돼요. 그래서 3번, 4번 다 틀렸고 답은 1번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 풀면 됩니다.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옳은지 틀린지 따져보면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풀다가 생각이 안 나면 선생님이 이제 기본 상식에서 하라고 했던 거,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 문장이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도 별이고, 태양도 천체고, 태양이 지구에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니까, 실제로는 얘가 겉보기 방향이니까 실제로는 반대구나. 자, 이런 식으로 따져줍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필고사 준비 잘 해서 시험 잘 보기 바래요. 시험 기간에 봅시다.